안녕하세요. 3월 26일 목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1730 AM ET 합의한 시간입니다. 새벽 1시 37분. 예. At last we have a deal. 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바이러스 충격 구제 법안 합의된 거 1시 37분 새벽 시간입니다. 한국 주간 시간에 그렇게 기다려도 소식이 없더니 밤새 잠도 안 자고 협상을 계속해서 이 시간대에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그 후에도 다 야간 그 다우 선물 마이너스 200에서 플러스 500 그 사이를 왔다 갔다 늘뛰게 했었죠. 예, 그랬습니다. 장중에 다우 1000포인트 이상 추가 상승을 하더니 막판에 확 밀려갔고요. 나스닥은 하락 반전했고요. 결국 혼조세입니다. 대단한 변동성입니다. 다우가 495포인트 2.39% 추가 올랐고 S&P 500 지수 1.15% 추가 올랐고요. 나스닥은 0.45% 하락했고요.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1.29% 내렸고 마이크론 마이너스 2.4% 내렸습니다. 미 국채 시장 움직임은 바람직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단기 수익률 내리고 장기 수익률 상승인데 국채 시장 장기 투자한 분들 지금 상당한 투자 이익이 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런데 주식 쪽 단기 유동성 랠리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 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채권 팔아서 주식 사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결국 이 현상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이를 10년물 0.869%입니다. 달러 지수 100.96으로 비교적 크게 내렸고요. 원달러 1233원, 원엔 11.08, 위안달러 7 이렇게 다들 내렸는데 위안달러는 7.11로 급등한 상태입니다. 유가는 등락이 갈려서 WTI 24불로 좀 올랐고 브렌트 27불대 소폭 하락입니다. 데이터 정리하겠습니다. 뉴질랜드 2월 수출 전월비 4.9% 증가, 수입은 마이너스 15.1% 감소했습니다. 태국 2월 산업생산 전년비 마이너스 5.19%. 이건 뭐 예상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태국 금리도 내렸는데 예상보다 작게 내렸습니다. 25bp 내려서 0.75% 되었고요. 사진 보시면은 그 독일 3월 기업 체감 지수 이전 96에서 86.1로 추락했습니다. 예상보다 악화된 것입니다. 2월 자유낙하한 후에 계속 악화되는 중입니다. 미국 모기지 시장 30년 모기지 금리 3.82%로 급등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예. 모기지 이거 신청 건수가 29.4%로 폭삭 내려앉았는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판에 빚내서 집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자산 가격이 지금 쪼그라드는 이런 판인데 빚내서 부동산 사면은 빚은 그대로 있고 부동산 값이 반토막 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는 놈이 폭탄 구덩이 빠지는 거죠. 뭐. 예. 미국 2월 내구재 수주 뜻밖에도 예상 마이너스 0.8%도 양호한 플러스 1.2% 이런 걸 가지고 하늘로 치솟았다고 해서 스카이 라켓이라고 이렇게 잘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나 사실은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을 보시면 운송업을 제외한 근원 내구재 수준은 예상보다 더 나쁘게 마이너스 0.6% 폭삭했습니다. 브라질 2월 외국인 직접 투자 예상과 같은 60억 불 수준이고요. 미국의 1월 주택가격지수 전년비 5.2%로 이전과 동일합니다. 1월 값이니까요. 아직 충격이 반영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그 미국 심야 시간대 바이러스 충격 구제 법안 밀당은 끝나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 판에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척 슈머하고 그 스티브 머누신 잠도 안 자고 그냥 사생결단하듯이 밀당을 계속 했겠죠. 예. 그래서 이 법안의 골자는 대체적으로 이미 알려진 것 같고요. 이거 뭐 우리가 더 상세하게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논점이 옮겨가서 지금 이 시대의 난제 우한 바이러스 잡아 죽이고 망가진 경제 살리는 거 이거 아닙니까? 이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잡아 죽이는 게 키죠, 키. 예? 이게 열쇠입니다. 요놈만 죽이고 나면 경제는 예전처럼 이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합의된 것은 경제 충격 구제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구제는 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이러스로 졸지에 거지된 사람들 긴급 구제하는 것이 골자이겠죠. 네? 거지란 결제 능력 없는 사람이 바로 그게 거지입니다. 여러분은 얼마까지 결제할 수 있습니까? 네. 대략 3개월 정도 그 자리 스톱하고 버틸 수 있는 돈을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이죠. 그 안에 집중적으로 지금 바이러스 잡아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배수의 진이 생각이 납니다. 그 기간에 바이러스 전쟁을 종전시킨다는 보장 있습니까? 배수의 진이 언제나 승리한다는 보장 있습니까? 막상막하 아니거나 만약에 바이러스가 더 퍼지면 어떻게 합니까? 참나. 예, 결국 사람이 이긴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3개월 지나서 완전히 잡히지를 않고 여전히 기승을 부리면 이거 어떡합니까 도대체? 예? 그 다음에 대책이 뭡니까? 최근 그 문일신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10주 안에 끝내고 싶은데 만약에 안 되면 그럼 어떡합니까? 문일신이 자기 돈 낼 수는 없으니까 다시 의회로 달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즉 셧다운 2라운드 암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번 찔러서 못 죽이면 한 번 더 찌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죽을 때까지 계속 찌르기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논쟁의 끝에서 제기되는 쟁점이 바로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방역과 경제의 트레이드오프 이겁니다. 셧다운하고 멈추고 버티는 것은 방역에 올인하는 거죠. 예. 경제는 잠시 멈추고 방역만 100% 방역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경제 올스톱하고 일단 바이러스 사냥에 올인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은 단기에만 가능하고요. 지속 불가능한 조치입니다. 그렇죠? 바이러스 딜레마라는 그 쟁점으로 제가 1월 중순부터 제기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제기한 게 있습니다. 사람은 모이고 접촉을 해야 돈을 벌죠. 그 돈을 벌어야 생존할 수 있죠. 모이면 바이러스 퍼져서 죽는다는 거. 그래서 내일 쓸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늘 모이면 오늘 당장 바이러스한테 죽고요. 모이지 않으면 조만간 돈이 없으니까 이제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딜레마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 살아야 하니까 일단 셧다운하고 바이러스 사냥에 집중은 하는데 이게 성공 보장이 100% 아니라는 거죠. 만약 바이러스 전쟁이 생각대로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잠시 중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버틸 수 있나 이거죠. 나는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숨 안 쉬고 1분, 밥 안 먹고 일주일 버틸 수 있겠죠. 돈 안 벌고 나는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한 달 버티나? 석 달 버티나? 1년 버티나?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일률적인 현금 살포는 지속 불가능합니다. 이거. 그래서 대략 한 10여일 전에도 제가 영상을 한번 올리면서 주장을 했는 내용인데 결국 방역과 경제활동을 함께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 외에는 다른 카드가 없습니다. 이거. 그 안에 바이러스 잡히면 좋고요. 종전되니까 좋고요. 안 잡히면은 경제활동 재개하면서 방역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시기가 문제일 뿐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방역도 바이러스도 잡으면서 경제활동을 재개해야 하니까 그때 적용되는 새로운 경제활동 시스템의 문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그 동네 스피커에 나오던 그 노래 소리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한 손에 망치 들고 건슬하면서 한 손에 총칼 들고 나가 싸우세. 뭐 그런 노래 요즘 젊은 애들은 잘 모르겠죠. 이것이 방역과 경제의 트레이드오프의 문제입니다. 핵심은 경제활동 재개할 때 증가되는 바이러스 위험을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감수할 것인가, 즉 허용되는 위험의 문제입니다. 트럼프가 4월 12일 부활절을 바이러스로 멈춰버린 미국 경제의 부활의 날로 선언하고 싶다. 이런 간절한 그 말을 팍스 뉴스와 인터뷰할 때 했습니다. 그 배경이 바로 이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3주 이내에 바이러스 잡히면 좋은데 만약 그때 안 잡힌다고 무작정 셧다운 계속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급한 거부터 순차적으로 부분적으로 경제 돌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한 10여일 전에 제가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제가 올린 이 영상의 취지가 누군가가 트럼프한테 귀띔을 해줄 것 같습니다. 네. 웬거하니 말이죠. 그때 그 영상에서 제가 인용한 사례하고 트럼프가 인용한 사례도 똑같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죽거나 병신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만 우리는 자동차 사용 금지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걸 뭐 마약처럼 이렇게 금지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자동차 산업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사용에 따르는 허용된 위험과 기대되는 효용을 비교해서 선택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바이러스 경제학 달라진 점은 초반에 글로벌 셧다운이라는 이런 도대체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해결책을 지금 선택했다는 겁니다. 일단 방역에만 한번 올인해 보는 거죠. 단기에. 하여튼 이것은 단기 정책이지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합니다. 분명합니다. 이거는 100% 확실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단기 정책이 만약에 기대된 효과가 없으면 결국 방역과 경제활동 병용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구더기가 성가셔도 장 담그잖아요. 바이러스 무서워도 공장은 이제는 돌려야 합니다. 장차. 영원히 공장을 스톱시킬 수는 없습니다. 바이러스도 사람을 죽이지만 경기 침체와 실업도 사람을 죽입니다. 이거. 이번 정시 폭락으로 셀 수도 없는 사람들 이미 대학살 당했습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이거는. 뭐 시체를 봐야지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보도로는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인 빌 게이츠, 이거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테드라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갖고 트럼프 부활절 구상을 반대하는 듯한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역과 경제의 취사 선택은 불가능하다. 방역부터 올인하고 바이러스 완전 박멸한 후에 경제활동하자.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창의성이 없고요. 멍청한 주장입니다. 이거. 장기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헛소리입니다. 빌 게이츠는요.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 더미 옆에서 무슨 경제 회복을 주절거리냐. 사람부터 살리고 경제는 잠시 후에 생각하는 것이 휴머니즘이고 인간 우선이고 인간 존중하는 것이고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철도 없고요. 대책도 없는 헛소리입니다. 빌 게이츠는 돈 안 벌고 10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위에서 답변을 다 하셨을 겁니다. 시체에 표시가 있습니까? 바이러스로 죽은 시체와 돈 없어서 굶어 죽은 시체가 뭐 다릅니까? 이미 바이러스로 죽은 시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 때문에 지금 죽어 있다는 겁니다. 또 앞으로 더 죽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셧다운 올인하고 있지만 다들 일단 내일 먹을 게 있으니까 다들 이제 이렇게 버티고 있지만 2, 3개월만 지나면 말이죠. 사람들이 그야말로 생 난리가 날 겁니다. 뻔합니다. 바이러스가 오면 뭐 바이러스가 나버리고 다 때려치우고 빨리 공장 돌리라고 시비하고 난리 날 겁니다. 결국 그 바이러스가 단기에 잡히지 않으면 바이러스와 함께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실천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값싸고 사용 편리하고 신뢰성 높고 신속하게 결과 나오는 진단 키트 아닐까 생각된다는 겁니다. 이미 그 미국에서 45분 만에 결과가 나오는 그 진단 키트 임시 사용 승인했다는 보도가 있고요. 또 어떤 보도 제가 좀 며칠 전에 봤는데 25분 만에 결과가 나오는 키트를 한국 업체가 개발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키트 마치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임신 진단 하듯이 바이러스 센서 이런 것만 제대로 잘 개발이 되면 말이죠. 이거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백신이나 이런 치료제보다도 훨씬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선별 진료소 갈 것도 없이 뭐 각자가 자가 진단하고요. 그다음에 개인 위생 철저히 하고요. 그래서 항공 출장 갈 때는 지금 완전히 틀어막고 있는데 그거
지속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결국 풀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항공 출장을 갈 때는 자가 진단 해보고요. 자가 진단 걸리면 스스로 가지 말고 가봤자 또 격리될 테니까 해외에서 격리되는 것보다도 집에 있는 게 낫잖아요. 예, 그래서 자가 진단하고 공항에서 또 공식적으로 진단 한번 하고 비행기 내리기 전에 기내에서 필요한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시스템은 쓰레기 하기 나름이죠. 이거 스마트폰 연동시키면은 그래서 앱 작동시켜버리면 글로벌하게 바로 그 통제 가능하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이거. 예. 그래서 뭐 나중에 수시로 이제 일정한 간격마다 체크해서 양성 나오면 바로 격리해서 치료해 주고요. 예? 그래서 죽으면 할 수 없죠. 어떡합니까? 사람 죽는 게 안 됐지만 뭐 죽는 게 바이러스 때문만에 죽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건도 다 죽고 하잖아요. 예, 죽는 게 일상인데 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성 나오는 사람은 예전처럼 경제활동 열심히 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모든 그 과정에서 결국 비용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는 공짜는 아주 싫습니다. 공짜는 아주 혐오스럽고요. 예. 공짜 시끄러운 새끼들은 버러지로 보입니다. 공짜는 빨갱이들 선동술이고요. 공짜는 세금입니다. 공짜는 없어요. 공짜는 세금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말이죠. 허접한 물건, 서비스를 더 비싸게 사용하는 결과만 초래합니다. 예. 뭐 북한에 공짜라고 하는데 약국에 가면 약도 없고 병원 가면은 그냥 뭐 아무것도 없고 그게 공짜죠. 예. 그래서 좋은 물건, 좋은 서비스에 제대로 비용 지불하고요. 그건 또 수익자가 더 많이 지불해야 되고요. 이걸 시장기구로 또 널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보험제도 아닌가.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바이러스와 함께하는 시장경제 시스템. 이거 빨리 설계하는 게 지금 할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가볍게 말이죠. 구제법안 보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 1번은 말이죠. 멋쟁이 높은 빌딩 어시 되지만 현금 없어 굶어 죽어요. 바로 딱 이 꼬라지입니다. 지금 급성 심근 경색이 오면은 스턴트 시술해갖고 막힌 혈관 빵 뚫어주잖아요. 지금 바로 그런 꼬라지입니다. 평균적인 그 미국인들 자산 구성 핵심이 주식 등 금융자산이죠. 이거 지배하는 것이 바로 월가 아닙니까? 그 금융자본들 아닙니까? 여기에는요 온갖 파생상품, 레버리지 이런 걸로 얽히고 설켜 있는데 문제는 그거 왜 하느냐? 그거 하면은 안 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됩니다. 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적으로 더 좋은 물건, 더 효율적인, 더 좋은 서비스를 더 싸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게 단기에 폭락을 해버리면 손도 못 쓰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부의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웰스 이펙트. 자산 가치 증가하면은 소비 증대를 야기하는 거죠. 소비가 늘면 경제는 성장하고요. 경제 성장은 모두가 좋아하는 공공의 선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이제 그 웰스 이펙트, 부의 효과 이런 거 이면에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반대로 자산 가치가 급락을 하면은 부의 효과가 거지 효과로 돌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급한 것이 바로 부의 효과를 누리던 그런 미국의 보통의 가정이라는 거죠. 가계 경제. 그게 지금 직격탄을 맞았으니까 거기다 현금을 살포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민주당의 척 슈머가 이번 구제자금 집행 대상에 트럼프 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걸 자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부동산 임대업 아니겠습니까? 뭐 개발하고 임대하고 부동산 사업인데 뭐 방 빌려주고 호텔방 빌려주고 회의실 빌려주고 휴가시설 빌려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신나게 놀도록 도와주고 돈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바이러스로 놀러가는 사람들이 팍 줄었으니까 트럼프 사업도 분명히 타격이 클 겁니다. 뭐 꼭 뭐 눈으로 봐야지 확인이 됩니까? 그냥 이 정도는 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지원 없다는 겁니다. 지원이 필요한데도 지원 없다는 거죠. 트럼프 사업으로 트럼프만 덕을 봅니까?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족들, 그 협력업체, 그 트럼프 비즈니스에도 엄청난 그 전방 효과, 후방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저것들이 저 말이 정말 당연하게 들리십니까? 예, 저는 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들립니다. 대통령이라고 특권을 누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불리한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사업이 어려우면 절차에 따라 지원을 신청해서 다른 케이스와 동일하게 지원받는 그 기회까지 박탈하면 그거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저는. 예. 대통령 탄압하는 거죠, 그거. 네?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하여 대상도 아닌 것을 대상이 되도록 하면 그럼 그거는 막아야죠. 그건 못하게 해야죠. 그러나 당연히 신청 대상이 되는데도 대통령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건 완전히 정치적 결정이잖아요. 불합리하잖아요. 예? 대통령직 수행하다가 사업이 망해버리면 그까지 한시직 대통령 그거 왜 합니까? 때려치우고 사업하는 게 낫죠. 네,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